세 번째 얘기하네. 다 틀렸으니까 막 얘기해도 돼. 아니, 괜찮아요. 그냥 한 주는 편집됐어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죠. 제 주변에서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뭐 사실 이제 오랜만에 모셨는데 원내 정당 중에서 가장 먼저 대선 후보로 이제 선출이 됐죠. 예. 사실 이제 뭐 탄핵 선고가 아직 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빨리 이제 대선 후보를 선출한 얘기는 천하람 의원을 통해서 저희가 의도는 들었고요. 저희는 오히려 빨리 탄핵이 돼야 된다라는 정치적 메시지, 탄핵이 100% 인용이 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담아서 조기 대선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거만큼 확실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탄핵 선고가 늦어질 줄 몰랐죠, 이 의원? 저희는 14일 날 선고될 줄 알았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직후에 이제 선출이 되도록 일정을 짰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이 구속 취소랑 맞물려가지고 좀 냉각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썰전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탄핵이 뭐 기각이냐 인용인 걸 떠나서 결론이 좀 났으면 좋겠다 해서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알아? 야, 내가 그래서 2주 전부터 얘기했었거든. 야, 무슨 뭐 김모 의원이 그러고 신모 의원이 그러는데 뭐 이제 된대더라 했는데 벌써 지금 너무 이제 탄핵 심판 선고가 이제 늦어지면서 점점 헌재합 분위기가 지금 가열되고 있는데 또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달걀에 맞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누군가 던진 달걀이 백혜련 의원의 얼굴에 정통으로 날아듭니다. 의원님 맞았어. 제대로 맞았어. 그만하겠습니다. 너무 아파요, 제가. 이거는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정말 아파요라는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굉장히 심각하다. 이 정도라면 완전히 바로 앞에서 던진 느낌이 들어서 뭐 제가 맞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 세게 나와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헌법재판소 주변으로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헌재에 근무하신 분들한테 압박이 될 수 있어서 안 가고 있었는데 네네. 최근에 들어봤더니 아주 그냥 극우 세력들이 거기서 불법 시위를 하고 정민회의 의원들도 농성을 하는데 경찰이 이거를 어찌할 줄을 모르고 그냥 놔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가서 기자회견을 하다가 백혜련 의원이 달걀에 맞고 나서야 경찰이 불법 시위하시는 분들을 밀어내고 차단벽도 설치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왜 그런 것들을 그냥 놔뒀나. 근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나 아니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이거 자작극 아니냐. 윤상현 의원이 그 네, 말씀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또 99% 유도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석동현 변호사가 뭐 그런 예. 얘기 있었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아프지 않았냐, 아프겠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그 다음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자작극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자기 지지층들이 좋아하는 얘기만 이제 하시는 의원들을 보면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선고하는 날 네 분이 그날 돌아가셨어요. 며칠 후에 한 분이 돌아가셨고. 곳곳에서 몸싸움을 벌여 아수라장이 됩니다. 차벽을 흔들고 당기는 과정에서 경찰 소음 차량 스피커가 떨어지고 밑에 있던 70대 노인은 머리를 맞아 끝내 숨집니다. 과격한 선동과 발언이 계속되면서 집회는 통제불능이 됐고 주변 취재진에게도 무차별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지금 경찰이 제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편에서는 저는 그 백혜련 의원 그 계란 맞으신 건 되게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요. 이게 자작극이라는 표현이 되려면요 어느 정도 용납되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계란을요 저는 공을 못 던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3m 거리라고 해도 전 던져가지고 명중시킬 확률이 저는 없어요. 눈 바로 위에 맞았어요. 눈 바로 위에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바로 어디 맞냐에 따라 가지고 심각한 부상이 우려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자작극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비판은 너무 상황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 어떤 정치인에 대한 테러든지 간에 그것은 상대 진영에게 학습되고 상호 간의 테러를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오늘 계란을 맞은 것이 민주당 의원이라 할지라도 내일 맞는 거는 국민의힘 의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엄정 대처하자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윤석열에 대한 어떤 뭐 발언은 당내에서는 분위기는 어때요? 반응이 없죠. 그 자작극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응을 하겠어요.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자작극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래도 된다 또는 그래야 자기 세력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말들 하시면 안 돼요. 정치인들이 특히나 유력 정치인들이 정확하게 선을 거줘야 되는데 자작극이다 뭐다 이런 얘기는 조금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 네네. 네, 윤석열 대통령보다 이제 늦게 탄핵이 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8명의 의견은 기각 5, 각하 2, 인용 하나로 엇갈렸습니다. 기각과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6명은 12.3 내란 공모,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 거부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등 3가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은 걸 두고 재판관 8명 중 5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혹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곧 또 뵙겠습니다. 그런데도 한 총리는 아직도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계속해서 임명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사실은 뭐 선입선출 원칙, 근데 이게 이제 깨졌다. 근데 헌재가 이제 이런 선택을 한 이유가 뭐 분명히 있겠죠. 이게 다 민주당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 때문이라고 하시지. 헌재가 9명도 아니고 8명밖에 없고 또 2분은 이제 신입이어갖고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분들인데 여기다 대고 줄탄핵을 계속 해가지고 지금 8전 8패 있고 뭐 하는데 이게 당연히 힘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 사건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변론기를 17번하고 10하루 만에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헌재는 과부하가 걸려 있으니까 윤 대통령 먼저 하겠다는 걸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도 이거 변론기를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네네네. 2월 19일 날 1시간 반 만에 끝났어요. 얼마나 간단해. 근데 이걸 한 달 넘게 어떻게 더 들고 있어요. 아,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입선출 원칙은 그 사건 번호 순으로 하면 바뀐 게 맞아요. 8번하고 9번이 바뀐 거 맞아요. 근데 결론 종결하고 네네네. 평의를 시작한 걸로 생각하면 순서가 맞아. 그래요? 그렇게 되면 또 순서가 맞아요. 그럼 약속을 지킨 거예요? 뭐 그거는 이제 왜 바뀌었을까를 고민을 해보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미 변론이 종결됐으니까 빨리 평의해서 끝내자. 이게 선입선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추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능도 그렇고 수학 문제 이제 풀라 그럴 때 보면은 쉬운 거 먼저 풀래, 어려운 거 먼저 풀래 그러면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때 뭐 쉬운 거 먼저 풀어라가 거의 국룰이거든요. 그렇죠, 국룰이지. 그러니까 지금 그게 적용되는데 앞에 쉬운 문제를 너무 많이 갖다 놓은 거예요, 양쪽으로. 그래서 지금 두 분은 지금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고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은 쟁점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거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는 상황으로 갔다 이래가지고 저는 이거는 줄탄핵에 대해 가지고는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통양계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왜 굳이 통상적으로 목요일 날 헌재가 선고를 하는데 월요일 날 이례적으로 했을까? 네. 그거는 그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중에는 정말 대통령을 선고하지 않겠냐라고 하고 벌써 저한테 3번째 얘기하네. 다 틀렸으니까 막 얘기해도 돼. 아니 괜찮아요. 그냥 한 주는 편집됐어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죠. 제 주변에서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야, 저기 하버드 출신인데 그 김한규 씨가 그래서 내가 그거를 몇 번 얘기했거든. 근데 이제 그래서 왜 굳이 한 3, 4일 먼저 선고를 할까? 빨리 돌아가서 권한대행으로서 대선도 진행을 해야 되니 며칠 업무 준비할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근데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때 네네. 그때 저는 이진숙 의원님 좋고 싫고 문제가 아니라 그때 뭐 청문회 과정에서 좀 뭐 빵 얘기 뭐 이런 거 나오고 해가지고 국민적인 여론은 달랐겠지만은 일한 지 하루 이틀 된 사람을 그때의 직무로서 탄핵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라고 해서 저는 탄핵에 반대했었던 건데 하루 정도 일하고 그 다음날 이제 탄핵된 거잖아요. 그러면 좀 8대 0 나올 가능성이 있다 봤는데 거기 4대 4 나왔다는 것 때문에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생각보다 무슨 일을 했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판단인가? 이게 4대 4가 나온단 말이야? 기각은 됐지만 이게 되게 놀라워가지고 지금도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안에서 세력이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약간 예측할 수 있는 구도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표결을 앞두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보수 진보 재판관의 비율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고 저는 뭐 조금 다른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그 짧은 기간에 적극적으로 위법한 일들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위헌이란 점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신 것 같고 한덕수 총리는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낸 것들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달리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덕수 총리가 기각이 되더라도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하고는 전혀 다른 사유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합니다. 윤 대통령 선고와 관련해 눈여겨볼 대목들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건데 한 총리 선고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 선고에서도 이건 주요 쟁점이 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결정문에선 국무위원들이 모인 것을 두고 회의 소집이란 표현을 쓰면서 국무회의라고는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정상적 국무회의라고 보지 않아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여기에 한 총리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저 이분들이 또 김성훈 경호처차장 그리고 이광호 경호본부장이 또 이번에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향후 어떤 사법 절차도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퉈볼 여지가 있다면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정 뭐 어떻게 보시는지? 납득하기 어렵죠. 법원이 구체적으로 사유를 설명하지 않아서 뭐 추측만 해보고 있는데요. 경호처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도 일단 의문이 되고 두 번째는 그렇다 치더라도 넘버1이 불법적인 지시를 했으면 넘버2, 넘버3가 위법하다고 하면서 항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막았어야지. 그거를 따라놓고선 나는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따랐으니까 무죄다. 라고 하는 주장을 법원이 그럴 만하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다만 대통령이 지금 구속 취소로 나와 있으니까 경호처장도 없는 상태에서 넘버2, 넘버3라도 있어야 뭐 대통령을 경호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판단도 판사가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대통령 파면 될 테니까 그러면 이제 경호할 필요도 없으니 다시 한번 영장 청구하면 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김한규 의원 말대로 이제 사실 대통령의 지금 경호처장이 지금 이제 스스로 물러난 상황 속에서 차장까지 그렇게 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 판단을 쓴 게 가장 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경호처장과 차장과의 관계로 생각하지만 누가 봐도 최상위 지시자는 대통령일 텐데 지금 대통령이 어쨌든 구속 취소가 돼가지고 밖에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봐야 종범에 가까운 이제 차장이 홀로 구속되는 것은 그거야말로 이제 사실 좀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에서 풀려나지 않았으면은 다시 영장이 청구되지도 않았을 것 같고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증거가 수집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여기에서 논리적인 모순이 있어요. 본인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즉 체포하러 오는 거를 막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증거인멸을 할 게 없어요. 이미 국민들이 다 봤기 때문에. 그런데 형사법적 정의로 봤을 때 구속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비화폰 서버 등 압수수색을 막고 있다라는 것 때문이잖아요. 김 차장은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라고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차장의 구속영장엔 김 차장이 명령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다 죽이겠다고 했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체포를 막으란 지시를 거부한 간부들을 경호에서 제외한 건 맞지만 그건 이들이 체포날 연락이 두절됐기 때문이라고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별개의 사건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것만 딱 이렇게 보고 판결을 한 거예요, 판사가. 세상사에 이게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생각을 못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 하나 덧붙일 것은 검찰의 고의적 태업이 있었죠.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김 차장은 3차례, 이 본부장은 2차례 신청을 반려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 열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검찰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3번이나 영장 청구를 반려했어요, 경찰에. 그리고 고검의 영장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영장을 어거지로 청구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본인들이 제스처상으로라도 나갔어야 돼요. 이제 거의 홀딱 벗고 도와주고 있구나. 주요 사건의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에 나가는 거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러면 검찰의 태업과 판사들의 이상한 잣대, 도대체 뭐가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을 하는지 저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오늘의 격전 오픈 토론 특집설전 두 분 정치 고수의 얘기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 탄핵이 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빨리 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게 이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2주 전부터 이번 주엔 난다. 이번 주엔 난다. 그런데 탄핵 선거가 정말 예상보다 한참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제가 늘 뭐 방송에서 얘기한 부분인데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금방 끝낼 것처럼 이걸 가장 먼저 결론을 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의견 일치를 잘 못 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한 합의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늦어진 거고 저는 비록 조금 늦더라도 처음부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없게 차근차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상 헌재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이라고 헌재가 스스로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헌법재판관들 역시 너무 흥분해서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심리를 진행하는 듯한 이런 모습에서 불가피하게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지금 제 얘기이긴 합니다만 제가 탄핵을 주제로 해서 박사 논문을 받은 사람인데 그러세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두 사례를 비교하고 뭐 해외 사례까지 다 들여다봤는데 사실은 이게 헌재의 지난 두 번의 탄핵 판결에 비춰보면 탄핵의 기준이 있거든요. 헌법의 중대한 위반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박근혜 탄핵에 비춰보면 이건 탄핵 안 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제가 볼 때는. 탄핵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심플해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인데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세게 하잖아요. 일본 국민저항권까지 거론하면서. 국민저항권이 이게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요.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 제기를 세게 하니까 아주 정밀하고 세밀하게 해서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런 측면들 때문에 저는 좀 늦어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는 이게 탄핵이 늦어짐으로써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 사태에 대해서 과연 탄핵 국면을 이렇게 풀어야 되느냐. 그 점에서 저는 탄핵 반대하는 측에 너무 과도하고 무리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늘 탄핵 박사님인 줄 몰랐는데 탄핵 박사님하고 토론하려니까 좀 부담스럽긴 한데 한 가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국민들의 뇌리에 박혀 있는 부분은 군이 국회 유리창 깨고 들어간 바로 그 장면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던 것인가 정말로 계엄 포고령 1호에 나온 것처럼 모든 정치활동을 중단시키려고 했던 것인가 이 부분이 국민들은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그 장면만 봤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들 하시지만 저도 사실은 국회 안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실체적으로 느끼는 것을 보면 달리 해석되고 적용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를 끌어내려온 사람들이 맞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은 사실은 있습니다. 11시 50분에 헬기가 국회 상공에 도착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군인들이 12시 한 40분쯤 국회 안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럼 그 50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그럼 이 사람들은 과연 표결을 방해하러 온 사람들인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관계 확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과연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관들끼리의 이견이 저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건 뭐 TV 영상으로만 봐도 군이 무장하고 국회를 헬기 타고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당장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 잡아갈지 모르니까 빨리 의결하자고 막 소리치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전 대표 회고록을 보면 너 잡혀간다, 죽을지 모르니까 숨어 있어라라는 제보도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다 대고 더 이상의 확인할 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돼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를 무력을 통해서 봉쇄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너그러운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제가 만약 국회의원이었다 그러면 정말 용서가 안 될 일이라고 봐요. 아니, 국민이 구성한 국회예요. 왜 그거를 아니요. 제가 화를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라도 나가서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막고 어쩌고 하기조차도 사실은 큰 상황은 아니었다. 그 안에서의 상황은. 아니죠. 예. 국회의장이 그랬잖아요. 거기 의원들이 왜 빨리 표결합시다 그랬더니 이럴수록 절차를 지켜서 합시다 그래서 진정시켰잖아요. 지금 밖에 상황이 급합니다. 지금.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는 절차가 잘못되면 또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비상한 각오로 몸을 다 바쳐서 막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하자고 한 이유는 뭐예요? 그 계속 제보가 돌았잖아요. 곧 들어온다, 곧 들어온다. 국회의장, 제가 그 말씀 드리면요. 국회의장이 절차를 지키고자
시간을 그렇게 끌었다는 것도 저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빨리 해제시킬 수 있었습니다. 12시 반에 의결 정족수가 찼기 때문에 그 국회의장이 왜 1시 3분까지 아니 의안이 뜨잖아요. 국회 본회의장 하면 아닙니다. 단말기에 뜨고 그거는요. 그 상황에서 절차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 상황에서 그거는 그 절차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30분을 끌 정도의 절차는 저희가 아니라고 봤고 일부러 끌었다는 거예요? 왜 끌어요? 예? 끌어야 될 이유가 이재명 뭐죠? 대표가 12시 50분에 들어갔거든요. 국회 안에 있었잖아요. 국회 안에 있었는데 안에 있었기 12시 때문에 33분에 의결 정족수가 찼는데 이재명 대표가 12시 50분에 어때 왔어요. 그거조차도 이재명 대표를 갖다 붙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아니요. 그거는 그다음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반 이재명 당이라고 당명을 바꾸세요. 아니요. 아예.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예. 빠져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화제를 바꿔서